여전히 많은 분들이 선우은숙 씨의 사태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상황 속에 자, 유영재 씨의 사실혼 관계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일파만파 번지면서 계속하여 이 사태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유영재 씨가 과연 제대로 된 해명을 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관심이 몰렸는데요. 유영재, 선우은숙과 이혼 발표 이후에도 생방송을 그대로 진행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 바로 6일날 이 이혼 발표 소식이 난 5일날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던 유영재 씨가 6일날 새로운 언급을 한 겁니다. 선우은숙과 이혼한 유영재,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일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 바로 6일 방송된 이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에 등장을 했는데 유영재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비주얼,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는 제철 음식, 이렇게 누군가에게 끌림을 주는 걸 흔히 사로잡는다고 한다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러한 말을 덧붙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같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들어가지 못해도 우리의 눈은 지금 봄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같다. 글쎄요, 이 말과는 다르게 유영재 씨에 대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면서 더 많은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혼하게 된 이유 중에 많은 분들이 분개해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죠. 정말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선우은숙 씨를 숨기고서 속이고서 결혼을 하게 된 거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남남이 되자마자 고개 든 루머주의보라고 하면서 많은 루머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단순한 루머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봤던 황당한 루머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이 유영재 씨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상어보트, 유명한 사건이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상어보트 사건이 사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황당했었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라는 말을 선우은숙 씨가 쏟아냈을 정도이기도 했는데 이 허니문이 아니라 지옥문이 되었다. 막 이러한 말이 당시에 쏟아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어보트에 억지로 태웠던 유영재 씨의 모습을 보고 한 가짜뉴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거 사고로 위장해서 선우은숙 씨가 혹시 심장에 물이라도 와 뭔가 일이 터지면 이 선우은숙 씨의 재산을 전부 다 갈취하려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건 좀 너무 많이 나아간 루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유영재 씨가 이러한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선 요번에 의혹이 제기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에 대한 이야기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사라고는 하지만 제가 항상 영상을 만들 때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부부 생활을 가지고 예능방송에 등장하여 막대한 출연료를 받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공인이죠. 개인사라고 하지만 개인사로 보일 수 있는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가지고 출연하여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그럼 시청자들과 이것을 바라본 많은 대중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터졌을 때 일종의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유영재 씨를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저에게 그런 해명 뭐하러 하냐, 미친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사태가 너무나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영재 씨가 사실 8일 만에 재혼 결심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일각에선 이러한 말이 나와요. 결국 유영재 씨가 모정의 목적을 가지고 선우은숙 씨를 굉장히 압박하여 결혼을 한 게 아니냐. 8일 만에 재혼했을 때 주변에서도 선우은숙 씨 본인 당사자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깜짝 놀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니까 사실 선우은숙 씨가 이 유영재 씨에게 8일 만에 재혼하게 된 그 의도와 저희가 이 동거녀에 대한 이야기가 불쑥 나오면서 유영재 씨가 작정하고 작업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이 당시 때 얘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선우은숙 씨가 상세하게 당시에 왜 8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지금의 유영재 씨를 만났는데 인상이 너무 좋았고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도 혼자예요 라고 하더라. 그 당시 나는 정말 실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연락이 왔다. 제가 음악을 하니까 아침마다 좋은 음악을 보내주겠다고 하기에 번호를 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번호를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아서 음악을 보내준다고 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상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그 사람이 3일째 차를 한잔하자고 했는데 제가 조금 천천히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죠 라고 거절을 했다.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음악을 선곡해 주더라.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 방송을 보다가 야식을 먹고 있다가 제가 미쳤나봐요. 이 시간에 웬 빵이라고 연락을 보냈다. 근데 그 남자가 제 것도 좀 남겨놔요 라고 하더라. 그래서 답을 하기가 좀 그래서 라고만 보냈다. 근데 그 사람이 생방송 중인데 끝나고 전화할 수 있냐라고 하더라. 그래요 라고 대답했고 그 사람이 빵에게 고마운 적이 처음이다라고 하더라. 그 빵 때문에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빵이 우리를 이어줬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알고 지낸 지 8일째 만에 재혼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쭉 내려보니까 2시간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새벽 2시에 방송이 끝나고도 나도 녹화를 하고 늦게 들어와 통화를 하면 그 다음날 촬영이 있으면 잠을 못 잤고 그렇게 2, 3일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해요. 이때부터 이제 유영재 씨의 속내가 나온 거죠. 왜 재혼 생각을 안 하냐라고 선우은숙 씨에게 물어봤고 선우은숙 씨는 난 결혼 안 한다. 남자친구는 있고 싶다. 애들 아빠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안 만나겠냐. 제가 인연이 아닌지 쉽사리 사귈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유영재 씨가 자기도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올해 만약 잘 안 되면 강아지 하나 키우면서 자유롭게 살 거라고 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저 괜찮은 사람이니까 저를 믿고 한 발짝만 떼봐요 라고 하더라. 그래서 뭐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을 혹시나 놓치면 끝일까 싶어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딱 8일째 되는 날이었다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내가 8일째 되는 날 조건이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기독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생활을 물어보자 유영재 씨가 전 목사님 아들이에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유영재 씨 얼굴이 기억도 안 났는데 그럼 당신하고 결혼할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에게 뭐 이렇게 60살 가까이 살면서 왜 이성을 안 만나봤겠냐 서로 배려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참 이게 황당할 정도로 짧은 연애 기간 만에 결혼이었단 말이죠. 선우은숙 씨에게는 아마 신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전과 연장전을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나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음 기사를 보면 선우숙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유영재, 바람나면 안 참는다. 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나는 절대 같이 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격 차이로 선우은숙 씨가 이혼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일각에서는요, 선우은숙 씨가 이 유영재 씨가 빚이 10억이 있든 뭐 어떤 상황이든 내가 다 감당하고 살겠다라고 했는데 바람나면 안 참겠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에 유영재 씨와 헤어졌다? 이거 혹시 안 그래도 유영재 씨에 대한 지금 동거녀의 의혹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선우은숙 씨는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 당시에 얘기가 많았습니다. 외도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그러자 선우은숙 씨도 당연히 안 산다. 안 참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었던 선우은숙 씨인데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다. 자,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증언이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 동치미에서 이미 뭐 이런 루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배우 김성희 씨가 자신의 남편이 결혼 이후에도 나이트를 다닌다라고 폭로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이 김성희 씨가 자신의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신혼 때 나이트클럽의 유명한 웨이터에게 매일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과 가다가 어느 날부터 안 가서 왜 안 가냐라고 물어봤더니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왜 그랬더니 젊은 때는 나이 어린 여성들이 부킹을 들어왔는데 지금은 아줌마들이 들어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혼 이후에도 김성희 씨를 두고서 나이트를 간 것도 황당한데 아줌마들과 부킹 시켜준다고 안 갔다. 어이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황당해 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당시에 이 선우은숙 씨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유영재가 눈이 작아 떴는지 감았는지 잘 안 보인다. 내가 보면 끼가 많다. 그러면서 그 당시 때 옆에 있었던 이 김성희 씨가 갑자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도 유영재 아나운서랑 어디서 한번 논 적이 있다. 라디오를 하고 오셨더라. 청바지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들어오셨는데 아우라가 끝내준다. 노래 부르실 때도 그렇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그런 데서는 그렇지만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어도 안 만난다. 아무나 만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가리나 보다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우은숙 씨도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만날 여자는 되게 많다고 한다. 깊이 안 갔다고 하더라.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영혼 없이 누군가를 만나 친분을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건 아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는 사실 이미 동치미에서도 이혼 조짐이 굉장히 많았죠. 선우은숙 씨가 매번 이 남편의 유영재 씨가 자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유영재 씨 지금 동거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 동거녀의 정체가 뭐죠? 아시다시피 팬클럽에서 만나게 된 유영재 씨의 팬이었고 작가 일까지 매니저 일까지 자신이 나서면서 유영재 씨를 굉장히 뒤에서 물심양면 보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환승연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생방송 때 그것도 무려 이틀에 걸친 생방송에서도 유영재 씨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반고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폭로한 유튜버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양다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엄청나게 많다.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선우은숙 씨가 바람나면 무조건 이혼한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1년 8개월 동안 이 선우은숙 씨는 계속하여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쳐 왔는데 이 남편이 라디오 방송을 하는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시골에서 살고 싶었던 그 상황을 다시 바꿔서 지금 이 유영재 씨가 방송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서 사는 집도 맞춰줬는데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던 선우은숙 씨가 갑자기 돌연 이혼을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양다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동거를 함께한 사실혼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실혼 여성 당사자도 유영재 씨의 이 선우은숙 씨와의 정말 황당한 아주 급작스러운 8일 만의 결혼, 자신이 장례식장에 다녀왔었던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던 이 사태에 대해 다른 팬들조차 이 유영재 씨를 고발하라라고 말을 했음에도 자신의 자녀를 생각하여 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더욱 커지고 있는 거죠. 이 사태를 잠재울 수 있는 건 유영재 씨의 솔직한 양심 고백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 선우은숙 씨 조만간 동치미의 정상 출연 녹화를 이미 끝냈고 또 추가로 있을 녹화도 지금 조만간 진행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혼 사실이 공표된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혼하게 된 유영재 씨에 대한 폭로를 이을지 많은 분들이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대목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계속 안 산다라고 주장했었던 선우은숙 씨. 사실 함께 방송에 출연했었던 이 최홍림 씨가 굉장히 놀라운 말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선우은숙 씨가 이 당시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남편 유영재와 통금 시간을 정했지만 방이 많다 보니 어느 방에서 핸드폰을 하는지 모른다. 어느 날 방을 정리해 주다가 산을 등반했던 스티커가 있는데 본인 이름이 아니었다. 결혼 이후에 이걸 찾았다. 산을 다녀왔던 건 결혼 전이더라. 결혼하면서 과거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다. 이걸 치우면 내가 본 게 되고 안 치우면 좀 그랬지만 그대로 놔뒀다고 합니다. 자, 왜 계속 결혼하면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선은숙 씨는 우연히 2주 후에 다시 한번 가서 봤더니 없어졌더라. 본인이 치워버린 거다. 어디 서랍에 숨겨져 있으면 열어본 게 이상한데 쇼핑백에 있다가 없어졌더라. 어디 버렸나 보니 휴지통에도 없더라. 방송국에 갖다 버렸나? 스튜디오에서 방송 전에 몇 시간 혼자 있는다. 뭐 하나 궁금할 수 있는데 본인 자유를 느끼라고 내버려 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때가 과거사를 묻지 말자라고 했었던 중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사실혼, 동거녀 관련 이야기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기사가 이제 와서 보니 결혼 전에 다녀왔더니 등산이 그 사실혼 관계 여성과 다녀온 게 아니냐, 그래서 없앤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림 씨가 뭐라고 했느냐? 유영재는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조절하지 않으면 터진다. 만약 그게 터지면 이혼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선은숙 씨가 안 산다고 한 겁니다. 놀랍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선우은숙, 유영재 결혼 생활 약 1년 반 만에 협의 이혼. 지금 뭐 이 소식이 주말을 아주 그냥 강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이 연예인들의 이혼 소송이나 이혼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데, 사실 이 선우은숙, 유영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동침이라는 방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능 방송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항상 혼란과 분쟁을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뭐 제 영상에 올라온 댓글들만 봐도 양쪽을 응원하는 분들이 판이하게 나뉘고 있거든요. 사실 선우은숙 씨가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정황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선우은숙 씨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거셉니다. 왜 재혼을 했냐? 왜 이혼을 했냐? 나이 60대인 여성으로서 보기 좋지 않다. 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의 이혼 발표가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큰 혼란과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그 와중에 이 유영재 씨가 동거를 했었다라고 하는 동거녀까지 입을 열었고, 유영재 씨 역시 입을 열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혼한 선우은숙, 불타는 신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영재 씨가 과거 방송을 통해서 밝혀졌던 모습들이 낱낱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재 씨가 노상 집안에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보니까 이 유영재 씨가 언급이 되자 내가 지쳐서 그런다. 밥을 해 먹이느라고 너무나 지쳤다.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려니 지친 것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한 주간은 행복하고 또 한 주는 정신이 없다. 평생 자기가 시켜서 밥을 먹다가 나가서 사 먹으니까 밖에서 먹는 밥이 너무 먹기 싫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배달 음식이 굉장히 잘 돼서 시키면 좋은 것이 오는데도 집에서 해주는 밥을 생각하더라. 거기다 노상 옷을 잘 입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오는 걸 싫어하여 가사 도우미도 쓸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 모든 식사 누가 준비하고 누가 치울까요? 선우은숙 씨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아침을 해서 먹여보내고 나가서 방송을 하면 잘하고 있나 하고 나도 들어본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내가 또 저녁 준비를 하고 먹고 나면 자기 유튜브 활동한다고 방에 들어간다. 내가 모든 걸 치우고 나면 밤 11시인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 똑같은 것이 다시 반복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선우은숙 씨 사실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가 되기도 해서 사실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8일 만에 결혼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의 댓글 내용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동치미 방송에 등장을 해서 내가 이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후회된다. 그런데 이게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동 아니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기껏 재혼해놓고 방송에 나와서 항상 안 좋은 이야기만 쏟아내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고, 누가 재혼을 등 떠밀어서 시킨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이 행복하게 지낸다라고 해도 고개가 끄덕여질까 말까 하는 상황 속에서 왜 저렇게까지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가 내 재산을 보고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해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우리 이혼했어요에서 등장했었던 선우은숙 씨의 집과 집안의 모습은요, 엄청났습니다. 명품백이 그야말로 가득했던 럭셔리 하우스를 공개했는데, 이 당시 때 이영하 씨가 웬 가방이 이렇게 많아 했더니 나 가방 좋아하잖아 라고 했는데, 야, 이 명품백들 합치면 억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넓은 테라스까지 쓰는 그야말로 초호화 아파트에, 그것도 펜트하우스에서 살았던 선우은숙 씨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와, 정말 재력가구나 라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유영재 씨와 결혼을 했는데, 이거 뚜껑을 까보니까 결국 유영재 씨는 관리비만 내면서 막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작년에 쏟아졌던 겁니다.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해오던 선우은숙 씨인데, 이 당시 때 기사를 보면 사실 이 엄청난 대형 평수의 집도 선우은숙 씨의 집이며, 서초동에 굉장히 고가 빌라가 또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유영재 씨 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선우은숙 씨와 비교하면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글쎄요. 이 선우은숙 씨가 사실 유영재 씨가 재산을 보고 접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이 정황상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선우은숙 씨가 11일 날 동치미 녹화에 참석을 하겠다 공표를 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1년 6개월 만에 이미 이혼이 됐습니다. 그것도 협의 이혼이죠. 그런데 11일 날 예정되어 있는 속풀이쇼 동치미 녹화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배포가 큰 걸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죠. 그런데 이혼 사유에 관해서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하고요. 이미 녹화를 마친 촬영분이 오는 6일 날 주말에 예정대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동치미 프로그램에서 선우은숙 씨는 하차를 하지 않는 거죠. 누리꾼들, 대중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했는데 고스란히 같이 방송에 등장하는 것도 볼만하겠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유영재 씨가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 동치미의 선우은숙 씨는 이미 나오기로 확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유영재 씨의 동거녀로 알려진 그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동거녀라고 하겠습니다. 이 동거녀가 유영재 씨의 모든 스케줄을 다 관리했다고 합니다. 거의 매니저 수준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라디오 작가를 자청하면서 모든 것을 도맡아서 했고 속옷까지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거의 부부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동거까지 했는 마당에 사실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내조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 남편이 결국 장례식을 치르게 돼서 이 당시에 동거하고 있었던 오피스텔에 배웠던 이 동거녀를 두고서 이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를 만났고 결혼, 혼인신고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 명백히 사실 좀 부정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팬들조차
유영재 씨의 팬들조차 동거녀에게 이 사실을 공표하라고 했지만 뭐라고 입을 열었습니까? 그냥 말을 아끼겠다. 함구했죠? 자신의 자녀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유영재 씨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은 두 여성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유영재 씨에게 지금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사가 올라왔는데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 무슨 말일까요? 올린 제 영상에서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추가적인 폭로전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8일 만에 결혼한 두 사람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이 사이에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자, 만난 지 8일 만에 결정했던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재 부부가 결혼 생활 1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했다라는 안타까운 이혼 발표였지만 예견된 파경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올라왔는데 이 두 사람의 재혼 스토리가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았지만 재혼 생활은 현실판, 사랑과 전쟁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영상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선우은숙 씨 나이가 60대가 돼서 무슨 재혼이냐 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유영재 씨가 오히려 이혼을 잘했다. 유영재 씨 편에 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선우은숙 씨 이제껏 모아놓은 그 많은 자산 잘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선우숙 씨가 이 재혼 발표를 하는 방송에서 만난 지 8일째 만에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냐라고 하니 나 목사님 아들이다 라고 하더라. 또 술을 절제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 누워서 떡 먹기지 라고 했었다. 그래서 그럼 나하고 결혼해요 라고 하자 결혼하자 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약속한 거다. 정말 미친 짓이다. 그런데 그때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와, 이 정도여도 상관없었다. 불구자여도 상관없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일사천리로 결혼을 결정했었다라고 했었죠. 사실 이 당시 때 선우숙 씨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새로운 사랑이었던 만큼 남편의 빚이 10억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었다. 내 사전에 2번의 이혼은 없다. 너무 행복하다며 수줍은 고백을 했고 얼굴엔 행복감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의 당당한 황혼 재혼이 정말 많은 모범 사례가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현실은 이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 유영재 씨가 뭔데 공과금부터 뭐 집안 생활비 등등 사실 알다시피 선우은숙 씨가 대부분의 이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뭐 엄밀히 말하면 유영재 씨가 보유한 자산이라고는 1억대 정도의 오피스텔인가? 아파트인가? 하여간 그 정도가 다인 걸로 제가 예전에 수개월 전에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십억의 자산은 다 선우은숙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선우은숙 씨가 직접 배우 생활을 하면서 모은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산을 가지고 함께 쓰는 입장에서 유영재 씨가 감나라 배나라 한다라는 것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한 불편함과 피로감을 가지고 오는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라고 해요. 재혼 2개월째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벌써 이혼설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짜 뉴스도 존재를 했었죠. 이 루머를 잠재우려는 듯 남편 유영재 아나운서와 함께 방송에 출연하여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남편은 꼭 국에 밥을 먹어야 한다. 그게 너무 힘들었다. 나보다 남한테 더 친절하고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된다. 무슨 왕 하나를 모시고 있는 것 같다. 결혼하기 전에는 날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왜 저러지 싶었다.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귀가 시간이 개선이 안 되었다. 사실 8일 만에 결혼했다라고 자랑한 것 치고는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죠. 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선택했나 싶었다. 내가 30살이면 괜찮다. 10년 동안 맞춰줘도 된다. 40살이면 5년을 맞춰주면 된다. 근데 나이가 60대 중반이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갈 시간을 사람들보다
많이 버리고 나서 여기에 와 있다. 성급한 재혼에 대한 후회를 가감없이 비추기도 했던 겁니다. 이 남편 유영재 씨 역시 선우은숙의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에 큰 차이를 전하며 갈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혼 전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결혼 발표 이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건 뭐지 싶었다. 사람들에게 한 번도 주목을 크게 받았던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 한계에 부딪힌 거다. 유명인과 살면서 겪는 고충과 신경을 토로하기도 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였을까요? 유영재 씨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이러려면 왜 결혼했지라고 말했던 선우은숙 씨의 불만이 다가 아니었던 거죠. 자, 국민일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가 사실혼 여자와 환승 연애를 한 것이 아니냐. 와,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환승 연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환승하듯이 기존에 애인이 있었던 사람이 그 다음 이성을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별을 하지 않고 거의 뭐 헤어지자마자 다음 사람으로 환승하듯이 바로 갈아타는 아주 몰상식한 연애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의혹이 들고 있는 거죠. 자, 보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했다라고 했지만 알다시피 두 사람의 이 결혼 생활이 방송에 등장하면서 방송에서조차 여러 갈등 상황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 선우은숙과 만남을 하던 당시 이 유영재 씨에게 이미 동거 중이던 사실혼 관계에 여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우은숙과 만났을 당시 유영재는 환승연애, 이른바 양다리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서울 목동 오피스텔에 사실혼 관계의 여성 A씨와 이미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여성 A씨에 대해서는 팬으로 만나 유영재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작가일을 자처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영재 씨의 매니저 노릇까지 다 도맡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A씨도 역시 돌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영재 씨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사실혼 관계까지 이어진 거죠. 동거를 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던 2022년 말 A씨의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씨는 전 남편의 장례와 자녀의 학교 문제를 위해 잠시 지방으로 내려갔었다고 해요. 이 여성 A씨가 오피스텔을 비운 2주에서 3주간의 기간 동안 이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의 만남과 초고속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너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유영재 씨에 대한 이 비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유영재 씨의 팬클럽 회원들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 A씨에게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려라 라고 조언했지만 오히려 A씨가 자녀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까 두렵다며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선우은숙 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유영재 씨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미 선우은숙 씨가 결혼 발표할 당시 해당 내용에 대한 취재와 확인을 모두 마쳤지만 뭐 어차피 유영재 씨와 선우은숙 씨가 결혼을 하게 된 마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이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는 보도를 포기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보도 직전 유영재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차단되어 있었다라고 하네요. 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